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린터를 올해는 골프장을 갈 때 좀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버스잖아요. 13인승이란 말이에요. 13인승이라서 제약이 하나 있어요. 속도 제한 110km. 아무리 때려 밟아도 110km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사실 이제 저는 디젤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 이 벤츠 디젤은 어떠냐? 근데 진짜 이게 가격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가격이 한 2억 정도 하거든요. 되게 애매해요. 벤츠 S클래스가 2억 정도 하잖아요, 감독님. 뭐 옵션 붙고 뭐 마이바흐 하면은 조금 더 올라가긴 하는데, 벤츠에서 굉장히 고급 차량 가격대에 형성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차량 가격이 2억이 아니에요. 벤츠 V클래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1억 정도 줘야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에요. 유럽 가면은 정말 그 실생활용이란 말이에요. 유럽의 스타렉스. 그쵸, 유럽의 스타렉스. 근데 좀 고급 스타렉스. 고급 스타렉스라서 한 6, 7천만 원대에 정말 물건을 실는 용이란 말이에요. 실어 나르는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걸 조금 키운 트럭에다가 거의 1억에서 1억 이상 가까이는 이 차를 꾸미는데, 즉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인테리어 비용.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편의 장비도 넣고 시트 넣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우드 마감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마감을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뒷자리를 뚫어놨어요. 뚫어놔서 좀 답답함을 없앴는데, 이걸 또 막고 뭐 위아래 창문으로만 여닫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태생이 고급차냐라고 따졌을 때는 태생이 고급차는 아니다. 그냥 트럭을 내 맘대로 고급스럽게 해놓은 거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캠핑카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정말 말 그대로 뒤에다가 침대 하나 놓고, 그리고 뭐 진짜 뭐 약간 뭐 개수대나 뭐 화장실이나 뭐 이런 거 설치할 수 있거든요. 하자면은 좁게. 그럼 정말 캠핑카가 되는 거예요. 약간 나만의 차 만들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플랫폼, 트럭 버스 플랫폼의 고급화를 노린 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하는 느낌은 사실 그냥 시야 좋고 불편하지 않고 거슬리는 거 별로 없고, 하지만 이제 110km 이상 달릴 수 없다는 태생의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아이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시야가 엄청 좋아서 이게 맞아요. 그래서 내려다보는 느낌 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이런 차를 막 겁내고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운전했을 때 저는 편할 것 같아요. 이 크기에 쫄지만 않으면. 그리고 이 디젤이잖아요. 벤츠 디젤이라서 초반에 또 잘 나가요. 근데 기름은 엄청 먹는 것 같아요. 연비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이 차가. 차가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차가 너무 크니까. 크니까 연비가 좋지 않아서 보통 한 300~400km 왔다 갔다 하면은 주유를 해야 돼요. 한 번 주유하는 데는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디젤. 기름통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주 먹고 자주 배고파지는 녀석이다. 그리고 뭐 냉각수도 또 자주 넣어달라고 그러고요. 지금 또 에드블루라고 해서 이제 디젤차에 들어가는 그 요소수 있잖아요. 걔도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4분의 1밖에 안 남았다고 또 떠요. 그래서 뭔가 자꾸 먹어요. 뭔가 자꾸 먹어.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도 한번 갈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이제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를 수행 기사분을 두고 운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겁먹들었던 시절이죠. 생각해보면은 제가 뭐라고 겁먹들었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 마이바흐 뒷자리를 타면은 편해요. 마이바흐 뒷자리가 안 편하다고 말하면 사실 그건 진짜 배가 부른 건데, 근데 그렇다고 잠을 편하게 잘 정도로 편하냐, 그건 확실히 아니에요, 마이바흐 뒷자리도.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차가 바닥에 있잖아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이 앞자리가 더 편하지 마이바흐 뒷자리가 더 편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좁아 자체가. 그래서 그 미세한 뭔가 큰 울림이 한 번씩 있어요, 마이바흐 뒷자리를 타면은. 근데 이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차가 높다 보니까 바닥이랑 거리가 있잖아요. 바닥이랑 거리가 있어서 큰 충격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약간 잔잔한 진동이나 잔잔한 어떤 충격 정도만 좀 전해져오는 그 정도의 느낌만 좀 있는 그런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인포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업데이트가 돼서 그래도 지바겐 정도 되는, 터치가 되는 스크린도 들어가 있고요. 버튼도 직관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있고, 공조도 딱 있고, 그리고 핸들도 나름 신형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기어 컬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벤츠 차량들이랑 통일화되어 있고, 이 버튼이 이제 문 개폐 버튼이에요.
이제 앞에 기사님이 도착하면은 요걸 열어주시면 제가 내릴 수 있는 개폐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눈이 되게 많이 왔지만 이제 이게는 사계절 타이어에 그리고 이제 전륜 차량이기 때문에 사륜보다는 못하지만은 좀 편안하게 이런 길을 좀 다닐 수가 있어요. 소음은 요 정도 돼요. 그죠? 뭐 디젤 치고 정차 조형 괜찮고. 일로 와서 보시면요 감독님, 제가 일부러 여기 버스 옆에 댔거든요. 버스가 이렇게 생겼고요, 스플린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버스 확실히 크긴. 버스 확실히 커요. 버스 확실히 크고 스플린터는 진짜 귀여워요, 버스에 비하면. 그래서 약간 그냥 학원 버스 정도 되는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와서 신발을 좀 털고 타겠습니다. 자, 뒷좌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좌석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편의 때문에 뗐다 붙였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떼져 있는 상태고, 시트는 벤츠 V클래스 순정 시트인데 타보니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진짜 편하고 좋고, 그리고 이제 버튼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트마다 다 열선, 통풍, 그리고 조절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고, 특히 이 발판 이게 조절이 가능해서 거의 비행기로 따지면은 1등석 시트 정도의 편안함은 주는 것 같아요. 1등석 시트 정도 편안함. 확실히 비즈니스 클래스보다는 확실히 편해요. 타보면은 뭐 차라서 공간이 좀 더 여유로운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리 안에 충전 꽂을 수 있는 충전도 다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선 충전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 하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딱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이 뒷자리 딱 요 자리는 제가 올해 엄청 많이 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딱 타가지고, 특히 이제 새벽에 뭐 한 6시 티업이다 그러면, 골프 티업이다 그러면 제가 4시쯤 일어나서 한 씻고 4시 반쯤 나가면은, 골프장 가면은 5시 반, 그리고 6시부터 운동하고 한 10시 반, 11시면 끝나거든요. 일찍 치면 10시 반, 11시에 끝나고, 그리고 밥 먹고 씻고 이제 병원 와서 이제 진료 보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좀 피곤했었어요. 되게 피곤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반복하다 보니까는 이제 체력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또 새벽에 또 운동하는 것도 기분 좋고, 그리고 이제 진료 볼 때도 더 힘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집중도 잘 되고 해서 이제 아예 제 삶의 패턴이 이제 새벽 골프, 오후 진료 이런 식으로 좀 굳어진 그런 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이렇게 타면은 이제 이게 제 베개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 지금 목 쿠션이 있지만 이게 조금 부족해서 저는 이제 베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잠시만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하고 딱 앉아가지고,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를 잠깐 봅니다. 그러면은 한 4시 반 정도에서 5시 정도가 되겠죠. 새벽 한 5분 10분 보다 보면은 졸아요. 졸면은 그때 이제 요거를 착 내려요. 착 내리고 어두운 상태로 만들고 나서 핸드폰을 여기다 올려서 충전을 시키면서 배드를 뒤로 제끼고 승무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갈 때 1시간, 그리고 골프 끝나고 올 때 1시간 정도 그렇게 이제 숙면을 취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자는 잠이 정말 저는 보약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보약인 것 같고, 어르신들 모시고 갈 때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뒷자리도 타봤는데 이 자리나 뒷자리나 거의 똑같아요. 느끼는 승차감이. 카니발 하이리무진 뒷자리에 탔을 때보다도 훨씬 좀 이 전체적인 차대 골격, 그리고 뭐 차량 골조 이런 것들이 좀 더 견고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는 이 뭐랄까 승차감이나 수면을 취하는 질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탔던 여러 이제 의전 차량들 중에 제일 고급스럽고 만족스러웠던 차는 롤스로이스죠. 네, 롤스로이스. 이제 그 다음 타겟에서는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마이바흐나 아니면 GLS 마이바흐도 있잖아요, 감독님. 그리고 렌지로버도 있고, 그래서 되게 편안한 SUV 차량들, 그리고 편안한 세단들도 많이 타봐도, 벤틀리, 뭐 플라잉 스퍼 롱바디나 뭐 이런 걸 다 타봐도 편하긴 한데, 이 바닥에 붙어가는 그 느낌 자체가 뒷자리에 탔을 때의 어떤 그 불편함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높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낫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단점도 있는 게, 이게 아무래도 디젤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트럭용 차량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서스가 엄청 고급도 아니고 잔충격에는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럴 때 오는 조금의 스트레스가 좀 있긴 있어요, 이 차도. 그래서 정말 예민하신 분이고 정말 안락함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정말 롤스로이스까지 가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가성비도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간감, 특히 이제 이런 공간감 같은 경우에는 기타 여러 차들에서 나올 수 없는 공간감이기 때문에 이 공간감에서 오는 편안함이 진짜 크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확실히 이 차가 좀 더 압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금고도 있어요. 금고도 있는데 금고 비밀번호 모르고요. 한 번도 쓴 적 없고요. 여기 이제 버튼 같은 것들 있는데 이것도 거의 쓴 적이 없고, 이거 물 냉장고는 잘 쓰고 있습니다. 물 담는 냉장고는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가끔 이제 공항 가거나 밥 못 먹어서 차에서 밥 먹어야 될 때는 이 테이블 활용해서 이 테이블 활용해서 밥도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은근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2023년 이제 스플린터를 올해 한 봄쯤? 초여름쯤 뽑아서 6개월 이상 운영을 해봤는데 큰 잔고장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제 체력을 충전해주는 아주 진짜 돈이 1도 아깝지 않은 그런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차량이다 라는 저는 리뷰를 해드리고 싶고요. 뭐 세상에 다양한 차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뭐 람보르기니가 드림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페라리가 드림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드림카라는 건 막상 진짜 드림이에요. 그래서 그 꿈이 현실로 돼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를 소유하게 되시는 순간 그 꿈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걸 경험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적절한 차를 선택해서 카라이프를 즐겨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요즘에는 진로와 일과 골프가 제 메인의 라이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가 그 어떤 페라리 람보르기니보다 더 훌륭한 저의 드림카입니다. 네, 지금까지 벤츠 스플린터 실후기 잘 없을 것 같은데 실제 후기를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드린 오프라인 노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